쉰다섯 먹고 유튜버를 하겠다고? 아내는 그날 남편에게 차가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끝까지 미련하네. 그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아내는 남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3년 뒤, 그 남편은 구독자 150만 명을 거느린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튜버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우연히 마주친 그의 영상 속에서 환하게 웃는 남편을 보았고 생전 처음 보는 그의 낯선 행복 앞에서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그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5백수 남편이 일궈낸 기적 같은 반전. 지금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미선은 평소보다 늦은 퇴근길,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어둠 속에 잠겨 있어야 할 거실에 낯선 푸른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 정우가 구부정한 자세로 노트북을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조명은 꺼진 채 오직 노트북.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블루라이트만이 정우의 움푹 패인 눈가를 비추고 있었죠.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의아한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안 자고 뭐해? 정우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핏줄이 터져 있었고 얼굴에는 며칠은 깎지 않은 듯한 거친 수염이 돋아 있었습니다. 왔어? 정우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미선은 거실 식탁을 훑어보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풍기던 묘한 컵라면 냄새의 근원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 먹고 치우지 않은 용기가 흉물스럽게 놓여 있었고 정우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타임라인이 가득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미선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회사 안 갔어? 왜 매일 이 시간에 이러고 있는 건데? 정우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쥔 채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거실에는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치 죄를 고백하는 아이처럼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뗐습니다. 회사 그만뒀어. 미선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정우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2달 전에 퇴사 처리됐어. 미선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거실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그럼 2달 동안 매일 아침 양복 입고 출근하는 척을 한 거야? 나를 속이면서?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남편이었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할 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겠다던 약속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왜? 도대체 이유가 뭐야? 잘 다니던 회사를 왜 상의도 없이 그만둔 건데? 정우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유튜브 해보려고. 이제야 내 인생을 좀 살고 싶었어. 미선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55세 유튜버.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애들 대학 졸업도 안 했고 우리 노후는 어쩔 건데? 정우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나직하게 덧붙였습니다. 한 번은 해보고 싶었어. 평생 남의 눈치 보며 숫자에 쫓기는 삶 말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들. 미선의 표정은 이제 경멸에 가까울 정도로 굳어졌습니다. 퇴직금은 그거라도 손대지 않았지? 정우의 대답은 미선의 마지막 기대를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2달 동안 생활비로 썼어. 영상 장비 사고 편집 공부하면서. 그 순간 미선은 참았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구나. 55세 백수 유튜버라니.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몰라서 그래? 그날 이후 빳빳하게 다려진 정우의 와이셔츠는 장롱 구석으로 들어갔고 거실에는 촬영용 조명과 마이크가 기괴한 괴물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미선은 전쟁터로 나가는 병사처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을 했고 정우는 거실에서 카메라 렌즈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남편이 정성 들여 편집한 영상을 보며 냉소적인 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오늘 조회수는 몇이야? 이번엔 100명이라도 봤어? 정우는 민망한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답했습니다. 4회. 그래도 어제보다는 3명 늘었어. 미선은 조롱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 반상회 인원보다도 적네. 당신이 그러고 있는 동안 내 등골은 휘어가는 거 안 보여?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정우의 영상은 여전히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채워져 있던 통장의 숫자는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3달 뒤 미선은 바닥을 드러낸 통장을 정우의 코앞에 내밀었습니다. 김정우, 이 잔액 좀 봐. 1,000만 원이야. 이제 우리 다음 달 대출 이자도 못 내. 당신이 꿈이 뭐니 떠드는 동안 현실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고. 정우는 통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반년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카메라를 놓지 않았습니다. 봤어.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미선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제 조금씩 반응이 오고 있단 말이야. 미선은 그 말에 마지막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아니, 나 이제 못 버티겠다. 당신의 그 미련한 고집 때문에 내 인생까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지 마. 정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미선은 차갑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각자 갈 길 가자고. 당신은 당신 좋아하는 그 유튜브 마음껏 해. 나는 내 인생 지킬 테니까. 정우는 아내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내밀 수 있는 성적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55의 가장이 직장을 버리고 카메라를 들었다는 사실은 이 사회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악과도 같았습니다. 미선은 짐을 쌌고 집을 나가는 순간까지 정우를 향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이기적이고 미련해. 그놈의 영상이 밥 먹여줄 것 같아? 정신 차려, 김정우. 하지만 정우는 그 독서를 묵묵히 받아내며 아내의 뒷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자 자신의 슬픔을 기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남남이 된 날,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정우의 손에 쥔 돈은 고작 500만 원이었습니다. 정우는 번듯한 아파트를 떠나 도시 외곽의 낡은 건물 지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방은 5평 남짓했고 창문을 열면 바로 앞집의 회색벽만 보였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가득한 그 방에서 정우는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는 화려한 편집 기술도 자극적인 제목도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저 55의 남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느끼는 날것의 감정을 담기로 했죠. 안녕하세요. 55 백수 김정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좁은 방으로 이사온 첫날입니다. 카메라 렌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정우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말을 멈췄습니다. 조회수는 여전히 10회, 15회에 머물렀습니다. 통장 잔액은 28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정우는 편의점 알바 공고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 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걸로 몇 달이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냥 다 포기하고 경비원이라도 알아봐야 하나? 하지만 그는 방으로 돌아와 다시 조명을 켰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밤
정우는 소주 한 병을 놓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원고도 없이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진심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55입니다. 30년 동안 회사를 다녔고 아내에게는 버림받았습니다. 제 수중에는 이제 300만 원도 남지 않았네요. 정우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미련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평생을 남의 속도에 맞춰 달리다 보니 정작 제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잊고 살았더라고요. 조회수도 없고 돈도 없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생전 처음으로 제가 저로서 살아있는 기분입니다. 정우는 그 영상을 편집하며 몇 번이나 울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전시하는 것이 수치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슴속 깊은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영상 제목은 55, 인생의 밑바닥에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는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지친 몸을 뉘었습니다.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깊은 잠에 빠져든 정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잠든 사이 대한민국 수백만 명의 중년 가장의 스마트폰에 그의 얼굴이 뜨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정우를 깨운 것은 끊임없이 울려대는 휴대폰 알림 소리였습니다. 잠결에 휴대폰을 확인한 정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조회수 1만 2천회. 새로 고침을 누를 때마다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3만 회, 5만 회. 댓글창은 이미 폭발 상태였습니다. 아저씨 당신의 이야기가 꼭 제 이야기 같아서 밤새 울었습니다. 저도 쉰둘에 명예퇴직하고 죽고 싶었는데 당신 영상 보고 다시 한번 살아보려 합니다. 힘내세요, 김정우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생각나서 구독 누르고 갑니다. 영상은 삽시간에 커뮤니티와 SNS로 퍼져나갔습니다. 화려한 유튜버들의 세상에서 가장 투박하고 진실된 중년의 고백은 사람들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조회수는 하루 만에 30만 회를 돌파했고 일주일 뒤에는 100만 회를 넘겼습니다. 구독자 수는 1000명에서 10만 명으로 다시 50만 명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대기업의 광고 제의가 쏟아졌고 방송국에서는 다큐멘터리 섭외 연락이 줄을 이었습니다. 정우의 지하 단칸방 앞에는 팬들이 보내온 선물 상자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정우는 유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깔끔한 수트를 차려입고 스튜디오에 앉은 정우를 보며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김정우 씨, 3년 전 그 좁은 방에서 시작하실 때 지금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정우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저는 그저 제 이야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게 있으신가요? 정우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늦게 시작한 것 말고는요. 더 빨리 나 자신을 사랑해줄 걸 그랬다는 후회뿐입니다. 정우의 채널은 이제 단순한 일상을 넘어 길을 잃은 중년들에게 용기를 주는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구독자는 어느덧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우는 이제 낡은 지하방을 떠나 햇살이 잘 드는 깨끗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소박한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카메라 앞에 섭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그리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우의 삶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편 정우를 떠난 미선의 삶은 예전보다 더 팍팍해져 있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고단했고, 무엇보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누군가의 기척이 사라진 자리는 지독한 외로움이 대신했습니다. 미선은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젊은이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야, 너 요즘 그 150만 유튜버 정우의 방 알아? 55 아저씨인데 완전 대박 났잖아. 이번에 에세이도 베스트셀러 1위래. 미선의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름이 김정우라고?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김정우 석자를 입력했습니다. 가장 먼저 뜨는 것은 구독자 150만 명이라는 믿기 힘든 숫자와 골드 버튼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전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영상 속의 정우는 예전의 구부정한 백수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형형하게 살아있었고 목소리에는 단단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한동안 지하철역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진짜네. 정말로 성공했구나. 며칠 뒤 미선은 침대에 누워 정우의 최신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요즘 제 삶의 이야기 새로운 시작에 대하여였습니다. 영상 속 정우는 창밖의 노을을 배경으로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요즘 저에게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혼자 사시느라 외롭지 않냐고, 재혼 생각은 없냐고요. 미선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정우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 곁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준 좋은 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재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미선의 휴대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도련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정우의 영상 밑에는 수만 개의 축하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행복하기만 하세요. 미선은 휴대폰을 끄고 어두운 거실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좁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붙잡고 있던 남편에게 자신이 쏟아부었던 독설들. 끝까지 미련하네. 그 차가운 말이 이제는 화살이 되어 자신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 정우 씨. 당신은 정말 미련했지. 하지만 그 미련함이 결국 당신을 살렸네. 미선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잠깐의 침묵 끝에 그녀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버린 것은 그의 무능력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불안함을 견디지 못해 남편이 품고 있던 그 작은 불꽃을 짓밟고 도망쳤던 자신의 비겁함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선은 어두운 거실에서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련한 건 나였네. 내가 가장 미련한 사람이었어. 시간은 다시 흘러 봄이 되었습니다. 정우의 채널에는 그가 새로운 아내와 함께 텃밭을 일구는 평화로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속 정우는 더 이상 슬픔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핀 꽃이 얼마나 예쁜지, 흙을 만지는 기분이 얼마나 상쾌한지를 이야기합니다. 미선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영상을 챙겨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서점가에 꽂힌 정우의 책 표지를 보며 그가 건강하기를, 그리고 그가 찾은 그 행복이 영원하기를 조심스럽게 빌어줍니다. 인생의 가장 시린 겨울날,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은 화려한 보석이나 거대한 권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는 미련한 고집, 그리고 내 아픔을 진심으로 기록하려는 작은 용기입니다. 55의 백수 가장이 150만 명의 영웅이 되기까지 그가 견뎌낸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미련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의 용기는 오늘도 수많은 김정우들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합니다.